여러분은 초년에 성공하고 노년에 빈곤한 것과 초년에 빈곤하고 노년에 성공하는 것 중 단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초년과 노년의 둘 다 성공하면 좋겠죠. 하지만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노년에 성공하는 것을 꼽겠습니다. 노년이 비참한 것만큼 서글픈 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잘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초년보다 나이 들어 잘 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년에 성공한 사람들 못지않게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초년에 성공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실질적인 것은 나이 들어 잘 풀리는 사람의 사례인데 말이죠. 이들 중 특히 50살 넘어 유독 잘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잡는 지혜와 잘 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인간관계와 경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분, 나이 들수록 인생의 허무함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50살 넘어 유독 잘 풀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잘 풀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반복하는 두 가지가 그들의 성공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50살 넘어 유독 더 잘 풀리는 사람들이 하는 세 가지. 나이 50 넘어 비참해지고 싶지 않다면 당장 해야 할 세 가지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내려놓으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성공을 이루는 반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성공을 이룹니다. 빠르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며 사람들은 그들을 성공한 사람으로 규정짓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며 나이가 들수록 이루지 못한 것이 많은 분들은 자신을 초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안과 허무함이 커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방의 역전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대부분 자멸로 끝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급하게 준비한 계획과 비합리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바로 앞만 보고 그 다음에 펼쳐질 고생은 계산하지 않아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초년의 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며 성공을 이룹니다. 이는 매스컴에서 크게 다루지 않지만 사회 곳곳 각자의 영역에서 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초에 성공한 사람과 다른 점은 자기 분야에 집중하고 끈질긴 노력을 통해 성공을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50세를 넘어서서야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멀리 보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꿈을 잃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바로 눈앞의 결과물은 없었지만 복리의 마법처럼 어느 순간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은 내려놓음입니다. 남들의 비교, 남들의 시선에 저항하지 않고 흘러가도록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벌어진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대신 현재와 미래,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여러 고전에서 말하듯 내려놓음은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힘을 줍니다. 내려놓음은 세상을 아는 지혜이자 유연하게 사는 능력입니다. 조급할수록 일이 더 안 풀립니다. 인생을 조급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각자 꽃피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현재의 행복을 느끼며 산다면 오히려 이런 마음이 행운과 기회를 더 불러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내려놓으세요. 남들의 비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저 자신의 길을 세요. 그리고 그 길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그럼 어느 날 복리의 마법처럼 성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 본인의 길을 가며 행복을 찾아가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가치를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자신의 삶을 즐겨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삶의 즐거움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작은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이기려고 경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허공에 둔 채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놓음을 실천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곤란함을 이겨내는 습관을 가지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부와 명성을 얻은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잣말을 자주 하는 습관입니다. 이 혼잣말은 뇌를 자극해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며 해결책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혼잣말을 통해 곤란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혼잣말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자신과의 대화처럼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도와줍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혼잣말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혼잣말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50이면 다 끝났지와 50은 시작인 나이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전자는 패배의식을, 후자는 희망을 불러옵니다. 이처럼 혼잣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혼잣말을 통해 곤란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둔감력입니다. 둔감력이란 모욕적인 말이나 실패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견디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0살 넘어 유독 더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런 둔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혼잣말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둔감력을 키우세요.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런 다음 그 성공을 통해 행복을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혼잣말과 둔감력을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혼잣말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혼잣말은 단순히 자신에게 하는 말, 혹은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혼잣말이 가지는 뜻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을 걸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내면 세계와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만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잣말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 삶을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잣말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 삶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혼잣말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혼잣말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혼잣말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혼잣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둔감력이 필요합니다. 둔감력이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견디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둔감력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견디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지나가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놀라울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거짓말은 사회적 접촉이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정치인이나 언론인, 변호사, 심리학자 등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그저 사람들이 남을 속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처 주지 않으려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는 거짓말에 너무 쉽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예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예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나가는 말을 붙잡지 말고 그냥 스쳐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은 3번은 만나보라고 합니다. 이는 한 번의 만남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생각에 너무 빠져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 보는 것, 듣는 것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시비를 낳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우리 자신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 꽉 막힌 사람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말을 가릴 줄 알아야 하고 진실이라 해도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탈진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실제보다 더 부풀려지거나 거짓이거나 우리가 몰랐던 가짜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흘려보낼 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나가는 말을 가리는 힘, 3번은 만나보는 참을성,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옳은 정보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짓말에 상처받지 않고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50 넘어서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알아본 것들이 마음에 드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를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입니다.